놓친 사람 찾은 마음. 내가 당신을 잃는 줄 알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마광숙의 두 팔이 한동석의 등을 감싸 안았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선명했다. 광숙의 손가락이 동석의 셔츠를 꽉 움켜쥐었다. 동석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혹시 장수 씨가? 동석이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 광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꾹 감을 뿐이었다.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남편의 죽음이 순간 되살아난 것이다. 장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동석의 사고 소식에 광숙의 심장은 멈춘 듯 했다. 한 번의 비극으로 충분했다. 두 번은 감당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나 멀쩡해요.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어. 동석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보여주며 말했다. 병원 가운 차림에 그는 오히려 건강해 보였다. 실수로 퍼진 오보였다. 다친 건 다른 환자였다. 바보같이? 왜 내가? 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오열하던 그녀의 어깨가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졌다. 동석은 살짝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걸로 확실해졌네. 뭐가요?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석을 바라보았다. 부정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어쩌면 장수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숨겨진 진실 터지는 폭탄. 다음 날 아침, 톡수리 술도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문이 열리고 오범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 다르게 굳어 있었다. 세리가 연락 안 돼. 범수의 목소리에 시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독고 세리가 집을 나간 후 그녀의 행방이 묘연했다. 오장수의 부재로 술도가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된 광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 독고탁이 와서 난리였는데. 범수는 술도가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향한 독고탁의 분노 폭발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리의 약혼 파기 이후 독고탁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형, 이거 봐요. 오광수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범수 교수와 독고 세리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는 범수와 세리의 관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아시? 범수가 욕설을 삼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사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교수로서 제자를 꼬드겨 약혼자와 헤어지겠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는데. 범수가 중얼거렸다. 세리와의 관계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세리의 아버지는 이미 자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건 독고탁의 한 짓이겠지. 오천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탁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상한 삼각관계의 시작. 그때 옥분이 미용실 문을 급하게 열었다. 손님을 기다리던 흥수가 고개를 들었다. 흥수의 시선이 옥분의 새 머리 스타일에 고정됐다. 머리 했네. 옥분이 놀라서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흥수는 냉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옥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제 동물병원에서 만난 원장님 추천으로 했어. 옥분의 말에 흥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원장님을 경계하고 있었다. 어울려? 안 어울려? 옥분이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흥수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다.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옥분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구름이라는 강아지를 구조한 이후 동물병원 원장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흥수의 반응도 궁금했다. 그래? 그럼 원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옥분의 도발적인 말에 흥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가위를 내려놓고 갑자기 일어섰다. 그 원장 뭐? 좋아? 옥분은 흥수의 질투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흥수와 옥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옥분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동물병원 원장이었다. 엄마와 아들 그리고 귀걸이의 비밀. 한편 미애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세리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광수가 건네준 귀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미애는 귀걸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도 그 귀걸이를 간직하고 있었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애가 놀라 돌아봤다. 톡고탁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게 뭔지 알아? 우리 아들 오광수가 줬어. 미애의 말에 독고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애를 바라봤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아들이라니?
그래, 우리 아들. 내가 버린 아들. 독고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미애가 오강수의 친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독고탁이 가장 증오하는 독수리 술도가에 미애의 혈육이 있었다. 그래서 네가 범수 교수를 만나고도 적극적으로 못 막았던 거였어? 독고탁이 미애의 비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오강수를 버렸어. 내 아들을. 그리고 이제 와서 세리까지 잃게 생겼어. 독고탁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였다. 그래서 술도가가 망하길 바랐던 거냐? 미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독고탁은 그제서야 왜 자신의 아내가 오랫동안 괴로워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 번의 인연, 한 번의 선택. 마광숙과 한동석은 LX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어색했던 두 사람의 분위기가 병원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어요? 동석이 웃으며 물었다. 광숙은 자신의 여고 시절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교장실에 끌려갔죠. 말로만 듣던 교장 선생님 방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동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다. 평소 냉정하고 위험 있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다. 광숙 앞에서 동석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 같았다. 내가 그동안 많이 못났죠? 동석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광숙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15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연애 근육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처음부터 거절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광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자신이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았음을 인정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동석의 진심 어린 말에 광숙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범수였다. 형수님, 세리가 연락이 됐어요. 지금 술도가에 있습니다. 광숙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동석도 상황을 직감했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광숙이 일어서려 하자 동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혼란의 술도가 대결의 시작. 독수리 술도가는 한바탕 전쟁터였다.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중앙에 서 있고 오형제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독고탁과 장미애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세리야, 집에 가자. 장미애가 딸에게 애원했지만 세리는 완강했다. 엄마, 나 이제 23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래요. 세리의 단호한 태도에 장미애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광숙과 동석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광숙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범수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세리가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겠대요. 그걸 말리려고 독고탁 부부가 왔고요. 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다. 재벌가 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충격적이었다. 세리야,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하지만 이건 너무 성급해. 광숙의 말에 세리가 대답했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의 거짓말 감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독고탁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이게 다 오범수 때문이야. 세리를 꼬드겨서. 그때 갑자기 동석이 말을 잘랐다. 그만하세요, 독고 사장님. 모두의 시선이 동석에게 향했다. 한동석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LX 호텔 회장의 존재는 그 자리에 무게감을 더했다. 세리 양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범수 교수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마세요. 독고탁이 한동석을 노려봤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동석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저는 이제 마광숙 대표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술도가 가족의 일원이 될 사람이죠. 광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동석의 당당한 선언에 놀랐지만 어딘가 마음이 따뜻해졌다. 독고탁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당신도 같이 망하게 생겼네. 동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독고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이 독수리 술도가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장미애가 갑자기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표정이 비장했다. 여보, 그만해요. 더 이상은. 독고탁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장미애는 이제 모든 비밀을 말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내가 오강수의 엄마예요. 술도가의 정적이 흘렀다. 독고탁의 표정이 굳었고 오형제들은 충격에 빠졌다. 강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다. 정말이에요? 오천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장미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의 표정도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강수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이부 오빠였다. 독고탁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비밀에 배신감을 느꼈다. 당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다고?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했군. 당신이 알면 날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독고탁은 왠지 모를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갑자기 세리가 나섰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해봐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딸의 말에 독고탁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렇다고 해도 너까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 선택을 했어, 아빠. 독고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범수를 한번 노려보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장미애가 그를 따라 나섰다. 기다려요, 여보. 술도가 문이 닫히고 모두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태풍이 지나간 듯 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범수는 세리를 바라봤다. 정말 여기 있을 거야?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좀 가르쳐줘. 술 만드는 거. 범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광숙도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었다. 독고탁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동석이 광숙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거예요. 광숙이 동석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광숙은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장수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모두들 앞으로가 진짜 시작이에요. 광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수리 술도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다.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다음 회에는 더 많은 비밀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릴게요.